부동산 임대사업자 분들은 새해를 부가가치세 신고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도 2025년에 한 첫 번째 일이 이 부가세 신고였습니다. 금년에는 홈택스가 대폭 개편돼서 산뜻하고 가벼워 보였는데요. 실제로 신고서를 작성해 보니까 가벼워 보이는 만큼 사용 방법도 기존보다는 간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화면이 많이 바뀌어서 생소하니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인 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 단일 업종을 경영하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2024년 연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셀프로 진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의 개인 사업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인 이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화면 상단에 있는 사업장 전환 버튼을 클릭해서 지금 부가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장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사업장을 먼저 선택해 주면 신고서 작성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팝업 창에서 지금 신고할 사업장을 선택해 주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사업장이 하나만 보이지만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곳 있는 분들은 여기에 여러 사업장들이 모두 보여지니까요. 사업장을 하나씩 선택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나씩 끝내는 방식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팝업 창에서 신고할 사업장에 붙어 있는 사업자 전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왔는데요. 방금 전에 신고인 이름이 있던 곳에 선택한 사업장 상호가 적혀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는 거니까요. 보시는 화면 아래쪽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부분을 클릭합니다. 이번 신고는 매년 1월에 하는 부가가치세 정기 확정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정기 확정 신고를 클릭하고요. 이제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작년까지 보던 화면에 비해서는 산뜻하고 가벼워졌는데요. 이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불려와 있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신고할 사업장께 맞는지 체크하고요. 맞으면 신고 대상 상자에 있는 일반 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변경해 줍니다. 지금 신고할 사업장이 간이과세 사업장이니까 간이과세를 선택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련된 기본 정보들이 모두 불려오는데요. 여기서 화면을 잠깐 보면 이번에 신고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서 불려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화면에서 보면 부동산 임대업 업종이 선택된 것도 볼 수 있고요. 이제 확인이 모두 끝났으면 화면 제일 아래에 있는 저장하기 클릭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신고서 작성 화면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이 화면에서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 감면 신청 같은 것들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들이 한눈에 보이니까 종전보다는 작성이 꽤 편해진 것 같고요. 그럼 실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성 순서는 우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부터 작성을 시작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옆에 있는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면요. 팝업 창이 뜨면서 알림창도 하나 같이 뜨는데요. 이 알림창에서는 본인이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장의 임차 현황에 따라서 확인 또는 취소 버튼을 선택해야 합니다. 확인을 누른 경우하고 취소를 누른 경우에 대해서 각각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이 알림에서 확인을 누르면 작년 1월에 부가세 신고했을 때 입력했었던 임차인 정보가 그대로 불려오게 됩니다. 임차인뿐 인적사항도 그대로 불려오고요. 작년에 신고했었던 임대 조건도 모두 그대로 불려와서 각 항목들을 채우게 됩니다. 지금 화면은 전년도 1월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신고했었던 내용이 불려온 상황이고요.
만일 2025년 1월인 이번에 신고할 임대 내용이 2024년 1월에 신고했던 임대 내용하고 완전히 동일하다면 알림창에서 확인을 눌러서 지금 화면처럼 모든 내용을 불러와서 서식 작성을 끝내면 되니까요. 아주 간단히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끝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고요. 이 화면에서 자동으로 불려온 내용, 금액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불려온 내용이 이번에 신고하려는 내용하고 모두 맞으면 바로 입력 완료만 클릭해주면 작성이 끝나게 됩니다. 만일 이번에 신고할 임대 내용이 2024년 1월에 신고한 것과 다른 경우라면 이 알림창에서 취소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임대 내용이 다르다는 건 2024년 중에 임차인이 바뀌면서 임대 조건이 달라진 건 물론이고요. 동일한 임차인이라도 2024년 1년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된 경우도 해당되고요. 보증금 월세는 동일하더라도 임차인이 바뀐 경우 등등 모두 해당되니까요. 작년에 신고할 때하고 비교해서 뭐 하나라도 바뀌었다면 여기서 취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용들이 모두 비어있는 빈 양식이 팝업으로 뜨는데요. 여기에다가 임대차 내용을 모두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장 명세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창을 또 하나 띄우고요. 이 새로운 팝업 창에 있는 항목들의 내용들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 팝업 창에서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임대 수입 내용을 작성해야 하니까요. 우선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 임차인 이름은 자동으로 불려오고요.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임대부동산 관련 내용을 입력해 주는데요. 특히 층하고 면적은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제 팝업창에서 화면을 조금 내려서 임대 조건을 입력해 주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계약 종류라는 상자에 계속, 갱신, 신규, 종료라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지금 신고하려는 사업장의 임대 상황에 따라서 이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방법을 잠깐 보면요. 지금 작성하는 임차인이 신고 대상 기간인 2024년 1년 사이에 임대 조건의 변경 없이 1년 내내 있었던 경우에는 계속을 선택하고요. 동일한 임차인이 1년간 계속 있기는 했었지만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게 변경됐다면 갱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신규를 선택하고요.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계약 종료로 나간 경우에는 종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2024년에도 그냥 계속 있었던 거니까 임차인이 바뀐 경우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이 부분 작성 방법은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경우에 해당하는 신규 항목을 선택해서 작성을 시작해 볼 건데요. 이 부분부터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